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앨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셨으면 단체 상품 주문하기를 클릭합니다. 단체 상품 추가를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열리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진다 하더라도 꼭 스튜디오와 계약했던 상품을 클릭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상품을 클릭했을 때 그 상품이 주문되어서 엉뚱한 상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튜디오와 계약했던 상품들 2단 압축인지 3단 압축인지 아크릴 앨범인지 정확한 상품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클릭하셨으면 제목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고 상품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상품이 겉으로 꺼내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제는 추가된 상품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편집을 해 주실 때 편집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 페이지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마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터는 공동 편집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공동으로 쓰여지는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그 마스터, 공동으로 쓰여지는 페이지를 갖고 와서 각각의 반 아이들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스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스터라는 것은 공동 페이지입니다. 공동으로 사용될 페이지. 모든 아이들이 편집할 때마다 공동으로 사용될 만한 페이지를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자, 마스터를 한번 눌러서 마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기 시작. 이제 편집 창이 열릴 테고요. 이미지들이 보이면 자, 중요한 것은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될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될 디자인을 선택하고 공동으로 사용될 어떤 문구나 텍스트를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편집창이 열리자마자 기본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가 보여줬고요.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여기다가 공동 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면 되고 디자인 전체 변경을 눌러서 다른 디자인, 더 예쁜 디자인이 있나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이쪽 영역은 1페이지, 2페이지 대표 이미지만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이 영역을 클릭하면 이 앨범에 소속되어 있는 20페이지에 많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요 내용이고요. 자, 밑에 있는 디자인 한번 클릭했더니 또 20페이지에 이런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또 밑에 거를 또 눌렀더니 또 20페이지에 또 디자인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바꿔주고 싶다. 저는 요거보다 두 번째 게 더 예쁘다라고 하면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 디자인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밑에 있는 전체적인 20페이지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체하지 않고 이 디자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지가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디자인 적용을 눌렀더니 얘를 누르고 모든 페이지가 20페이지가 이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바뀌었죠. 자, 1페이지서부터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동으로 쓰여지는 디자인인데요. 공동으로 쓰여지는 페이지는 맨 앞 페이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맨 앞 페이지를 한번 공동으로 쓰여질 페이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했던 나의 이야기를 수정해 볼까요? 맨 첫 페이지에는 원명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습니다. 원명. 저희는 1회 유치원입니다. 1회 유치원. 1회 유치원에서 행복했던 나의 이야기. 자, 이렇게 하시고 글씨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40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행복했던 나의 이야기.
자, 이렇게 줄여보고 글씨체도 글씨 색상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면 파르트가 나옵니다. 색상 파르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을 넣고 나의 이야기는 파란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쓰여지는 그런 어떤 문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도 눌러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졸업 증서나 수료 증서를 한번 갖고 오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눌러서 맨 마지막에 보면 졸업 수료 상장 양식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클릭하고 갖다 놓으면 이 맨 마지막 페이지 두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거보다는 맨 위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맨 위에 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는 수료 증서, 이쪽에는 일반 사진 두 장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수료 증서 대신 졸업 증서로 바꿔봅니다. 졸업 증서. 자, 글씨체도 이 글씨체보단 조금 더 좀 고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꺼운 걸로 졸업 증서. 그 다음에 날짜가 저희 졸업 날짜는 21일이 아니라 23일입니다. 그럼 23일 바꾸고 저희는 1회 유치원입니다. 1회 유치원. 원장님은 이자 상자 원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거는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으로 사용되는 페이지고 이름과 생일과 사진만 넣어서 수정해줘서 계속적으로 편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와 맨 앞 페이지 이 부분이 공동으로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상호를 넣고 그 원명을 넣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하면은 바로 마스터 템플릿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사진들은 각각의 개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여지는 사진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사진을 집어넣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원 정경이 있다. 그러면 1페이지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모든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사진이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저장 후 닫기를 합니다.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스터 템플릿이 저장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자, 확인이 됐고 저장이 됐습니다. 이젠 공동 마스터 템플릿이 저장됐고요. 이제는 노랑반서부터 한 명씩 노랑반을 클릭하면 노랑반 아이들이 보여지고 한 명씩 이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신규는 마스터 템플릿 공동으로 만들어진 그 디자인하고 상관없이 내가 처음서부터 다시 만들면서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땐 신규를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공동으로 쓰여지는 그 디자인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공동 디자인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 대부분은 복사를 눌러서 편집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영희 거를 먼저 편집을 합니다. 복사를 눌러봅니다. 자, 마스터 템플릿 옆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복사하기를 누르면 조금 전에 방금 만들었던 그 공동으로 쓰여지는 페이지, 그 페이지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동으로 쓰여지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자, 맨 앞에는 이런 1회 유치원이라는 상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졸업 증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의 사진을 넣어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고쳐주고 생년월일도 고쳐주고 이제 사진만 넣어가면서 편집을 하시면 다 끝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편집을 하는데 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 먼저 이건 1페이지고요. 한번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편집 디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글씨 같은 것도 딱 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아이콘 하나하나가 다 캥거루 움직입니다. 원하는 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요 사진 틀도 클릭해서 가장자리를 잡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으로도 직사각형으로도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삭제하고 이거를 키울 수도 있죠. 이것도 글씨도 클릭을 하고
지워주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글씨 폰트도 좀 더 키워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클릭을 했으면 여기를 잡고는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요 가장자리, 글씨가 없는 요 가장자리를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글씨를 클릭했으면 여기를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씨가 없는 요 바탕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늘릴 때는 요 가장자리를 잡고 늘리는 것이죠. 늘린다고 해서 글씨가 커지진 않고요. 글씨를 키우려면 드래그해서 글씨 크기를 조절해 주시거나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 백그라운드, 바탕 배경 너무 밝아서 싫다, 배경만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배경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나옵니다. 예? 수백 가지의 배경들이 나오는데 이 배경들을 드래그해 놓으시면 모든 거, 이런 아이콘이나 글씨나 사진 틀은 그대로 있고 배경만 바뀌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배경만 바뀌게 되죠. 자, 근데 배경은 그런 거고 디자인은 뭐냐? 디자인은 배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콘들, 글씨, 이런 아이콘, 그 다음에 사진 틀, 뒤에 배경 전부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 딱 요 하마가 나와 있는 요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원하는 디자인을 눌러서 이 두 페이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오리가 좋다, 이 거의가 좋다 그러면은 옮겨 놓으시면 배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진 넣는 영역서부터 해서 아이콘, 틀까지 다 바뀌는 것이죠. 나는 만약에 이 도토리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도토리를 갖다 놓으면 이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진행하다가 저는 여기에 어떤 이런 펭귄들이 나오는데 이 펭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펭귄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를 누를 수도 있죠. 저는 이 펭귄 대신 펭귄을 좀 없애고 다른 아이콘을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랬을 땐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을 누르시면 수백 가지의 아이콘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수백 가지의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코알라를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코알라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코알라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원하시는 아이콘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 상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글 상자를 다시 추가해서 글 상자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진한 테두리가 있는 글 상자보다는 투명한 여기 있는 글 상자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 이곳에다가 즐거웠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드래그해서 조금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좀 재밌는 걸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보라색이다. 그 다음에 위치를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도 넣고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람쥐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모든 글씨가 다 움직이고요. 글씨가 수정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끝으로 요런 사진틀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면 사각형 요거를 요 사진틀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뽀얗게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풍뎅이다 만약에 풍뎅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풍뎅이를 갖다가 끌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틀이 이렇게 풍뎅이로 바뀌었습니다. 사진 들어가는 영역이 풍뎅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사진하고 글씨가 이렇게 가리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저는 요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저는 요런 어떤 꽃게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요런 원숭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원숭이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틀과 아이콘들과 글씨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마음에 어떤 디자이너가,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딱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수정하시고, 만약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나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신다 그러면 사진만, 이 빈 구멍에다 사진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페이지서부터 한번 사진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와서, 사진은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희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했던 원화 분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별로 분리해 놨던 사진이 있으면 포토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포토 갤러리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영희라고 했을 땐 영희 거를 누르면 영희에 대한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물론 이런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구멍에다가. 자, 집어넣어진 거는 V 체크가 됩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렇게 만져줘야 되겠죠. 여백이 없도록. 자, 여기 보시면 여백 발생이다라는 글씨가 자주 보일 겁니다. 여백 발생. 여백 발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백 발생이라고 뜨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데 사진이 꽉 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이 약간 작아서 사진을 조금 늘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백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백 없이 조금 늘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늘려줄 때는 요 사진을 클릭하시고 요 사각형 파란색 툴에 가장자리를 모퉁이를 잡고 이렇게 잡았다 늘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이동할 때는 가운데를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돌려줄 때는 요 위에 상단에 요 모양을 잡고 이렇게 모양을 돌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 조율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진이 다 담겼다. 이건 자동 담기죠. 자동 담기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자동 담기 할 거냐. 그냥 쭉 넣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이렇게 쭉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쭉 자동적으로 다 채워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아직 사진이 부족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이 좀 부족하네요. 한번 조금씩 한번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다 채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코끼리 영역에 이 사진 한 장 한번 없애고 여기 사진을 집어넣지 말고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진이 다 완성돼서 저장 후 닫기를 눌렀더니 조금 전에 여기 코끼리 여기 한 장이 사진이 안 들어갔죠.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놓고 자, 저장 후 닫기를 했더니 사진을 넣지 않은 페이지가 존재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하지 않고 그 편집 페이지, 편집 안 됐던 페이지로 이동해서 계속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사진이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 들어갔었네요. 아까 코끼리가 아니고 여기에 넣고 다시 저장 후 닫기를 하면 또 아니오를 누르면 또 알려줍니다. 여기에다 다시 사진을 넣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여기 사진이 작다고 알려주네요. 자, 여기 사진이 작다고 좀 알려줍니다. 자, 일단은 그냥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편집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저장 후 닫기 얘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편집이 이제 완성된 것이죠. 자, 저장되는 동안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주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영희 거를 편집을 완성했죠. 영희 사진이 100% 진행률. 사진이 몇 장 안 들어갔으면 뭐 80%, 90%라고 나올 텐데 지금 100%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스터 템플릿을 갖고 와서 다 철수도 편집할 때 복사를 눌러서 마스터에 체크하시고 복사하기를 눌러서 편집창이 열리면 편집하고, 수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편집을 해나가시고 100%가 되면 편집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저희 쪽으로 주문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문 요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주문이 전송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편집을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고, 이제는 편집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편집을 했다. 자, 편집창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지금 누락됐는데요. 설명이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절단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부분이 절단이 되니까 절대로 이 빨간색 안에는 어떤 이런 텍스트라든지 어떤 사진이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와 있거나 보시면 어떤 이런 글씨 같은 것들을 이런 선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용 잘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장자리에 넣지 마시고, 사진도 이런 테두리도 이런 식으로 걸쳐서 이렇게 넣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절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절단선에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쪽으로, 꼭 절단이 빨간 선에 되진 않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진이 좀 어둡다 했을 때는 밝기를 만져주셔야 되겠죠. 예, 조금 더 사진을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밝기를 조절해서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앨범 편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